이것이 이제 해석하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구조주의 이전 단계,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은 구조주의 이전 단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언어의 의미가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처럼 저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역사 비평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은 그 원저자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이어지는 이제 문학 비평은 텍스트가 원저자와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경험들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한 것과 전혀 다른 그 뜻으로 내 말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또 동일하게 설교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알아듣고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설교라는 하나의 텍스트가 설교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처럼 2000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의 경우에 우리는 텍스트는 가지고 있지만 원저자는 모른단 말이죠. 텍스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 텍스트가 원저자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텍스트는 원저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니 텍스트 그 자체에 주목하자.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문학 비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 극단적으로까지 가면은 이렇게까지 보는 것이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의미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텍스트와 독자 사이지만 그래도 더 텍스트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더 독자 쪽으로 과감하게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해석 방법 내에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텍스트는 창문이냐 거울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과거 이제 역사 비평 시대에는 텍스트가 창문이라고 보았죠. 신약 성경을 잘 읽으면 신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제1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그 시대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투명한 창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해석학적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과연 텍스트는 창문이냐 하는 질문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창문을 보면 창문에 보이는 것은 창문 뒤에 있는 어떤 그 현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창문에 투영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텍스트는 창문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문학 비평적인 방법의 필요가 나타나는 거죠.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 배후에 있는 현실을 볼 수 없다. 텍스트 자체에 주목하자. 뒤의 것은 잊어버리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내가 읽어내고 있는 것은 다 내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나가면 또는 내가 텍스트에 있는 것을 읽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텍스트에 있는 것과 너의 모습이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텍스트를 읽어내면서 동시에 텍스트에 비추어진 너 자신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세 번째 해석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일의 그림으로 돌아오자면 그런 그 사상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역사 비평, 문학 비평,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이제 해석의 흐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석 방법으로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세분된 그런 이제 해석 방법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역사 비평은 다양한 부류로 발전을 했는데요. 성서 역사 비평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말해야 하나요? 가장 원초적인 단계라고 말해야 하나요? 여기에 있는 것은 본문 비평입니다. 본문 비평이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죠. 그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데 바울이 써보낸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편지를 후대의 교회들이
손으로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그때 인쇄술이 없었으니까요. 또 옮겨 쓰고 또 옮겨 쓰고 해가지고 훨씬 나중에 옮겨 쓴 사본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약 성경 사본은 거의 6,000개 가까이, 신약 성경 전체를 담은 것도 있고 일부만, 또 어떤 책의 한 부분만 담은 거 다 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플라톤 심포지움 사본이 5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뭐 신약 성경 사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본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원본을 재구성해내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본문 비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비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니까 자꾸만 가다가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부분 뒷부분에 어떤 불일치가 발견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원 저자, 이 책의 그 저자들이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구나. 그럼 성경에 사용된 자료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해서 그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이 이제 자료 비평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 비평은 자료 비평의 결과는 소위 이제 복음서 두 자료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Q 자료를 사용하고, 또 마태는 마태의 특수 자료를, 누가는 누가의 특수 자료를 더해서 공관복음서 각각의 책을 구성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두 자료설 또는 네 자료설이죠.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자료 비평입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 오경. 오경은 모세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쓴 것이 아니라 크게 JEDP라고 부르는 4개의 자료들을 후대의 편집자들이 하나로 종합한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자료 가설은 또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자료 비평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서 연구로 들어가면 역사 비평 연구가 더 세분됩니다. 복음서 비평의 복음서 연구에 사용된 비평 방법의 발전 과정은요, 뭐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시간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 성서를 연구할 때 사람들은 복음서가 예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예수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가 누가복음을 마태, 누가가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구나. 이런 자료 비평으로 이제 생각이 가게 되고요. 그럼 자료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자료라 그럴 땐 대개 손으로 쓴 문서 자료들을 말하는데, 그 이전에는 구전 단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메모하는 것처럼 메모했을 리는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뭘 쓴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었거든요. 국가가 역사를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부유한 귀족들이 편지를 써보낸다거나 이럴 때 뭘 쓰는 거지, 예수님 따라다니던 평범한 사람들은 쓴다는 것은 뭐 전혀 나의 사전에 기록이란 없다.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책을 받아 썼을 리는 없고 한동안 구전되던 것이 나중에 문서화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더 과거에 대한 관심. 근데 그 궁극적인 관심은 이제 역사적 예수에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은 복음서 그 자체가 역사적 예수를 대변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세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으니까 그럼 마가복음이 역사적 예수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이전에도 또 마가복음의 자료가 된 또 단편 문서들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가복음 단편 문서, 그전에는 구전 과정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역사적 예수가 있었겠고, 계속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양식 비평이라는 방법이 발전합니다. 양식 비평은 구전 단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구전 단계는 아마도 구전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이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전수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기억에 용이한 어떤 틀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속학이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응용해서 이제 발전된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마 이런 구전 단계가 있었을 것이고 구전 단계에는 기억되기 좋은, 암기하기 좋은 어떤 운문의 형태, 또 좀 더 단순한 형태, 이런 형태를 갖춰졌을 거고, 아마도 이 단계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들께로 수집되어서 전승이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별로 모아서 전승이 되고, 또 지혜는 지혜별로 모아서 전승이 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비슷한 문학 양식 단위로 전승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연구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이제 학자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면서 성경 원문에서 그 구전 단계는 어떤 형태를 취했을지, 이거를 이제 마치 고고학자들이 지층을 연구하면서 더 깊은 지층을 탐구해 나가는 것처럼 신약성서 본문의 지층을 걷어가면서 더 역사적인, 더 원점, 역사적 예술에 가까운 지층을 발굴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이게 양식비평 연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식비평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양식비평, 구전 시대의 공동체의 모습, 어떤 본문을 구정시킨, 예를 들어서 기적 이야기를 형성해내고 구전시킨 그 공동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상황에서 예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황을 재구성해내려고 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삶의 자리, 독일어로 지찜 레벤이라는데요. 그걸 연구하는 것이 양식 비평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양식을 연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역사적 예수에게로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연구를 계속했는데, 연구를 계속하다가 일종의 이제 실패 선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역사적 예수 연구사, 역사적 예수 연구는 실패였다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불투만이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었죠. 양식 비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역사적 예수에 접근해 갈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로지 그 후대 신앙의 캐리그마들, 해석된 내용들만 들어있을 뿐이다. 이런 일종의 이제 실패 선언을 이제 내거든요. 신약학계가 충격에 빠지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그렇다면 자꾸만 옛날로 가지 말고 최종 본문 단계에 집중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편집 비평이라는 방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이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이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편집 비평으로 옮겨가죠. 편집 비평은 최종 본문이 편집되던 그 단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양식 비평학자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단순한 자료의 수집가들이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자기 생각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짜깁기 해놨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면에 편집 비평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딘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고 어딘 내용이 빠져 있고 어디는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른 식으로 넣어놨고, 또 복음서마다 같은 내용인데도 배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서 저자들은 단순 수집가들이 아니다. 복음서 자료들을 나름대로 편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학을 담아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편집 비평학자들은 원 자료로부터 온 것과 편집자가 더한 것을 구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더한 것, 내용을 더했거나 내용을 뺐거나 아니면 배열 순서를 바꾸었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최종 본문의 편집자가 자신의 신학을 담아내는가, 이것을 연구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본문의 편집자를 단순 수집가가 아니라 신학자로 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편집 비평입니다. 이 편집 비평은 오늘날 공간복음서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류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비평이 아직도 성서학의, 신약 성서학의 주류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을 때는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강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전문가들도 읽어낼 수 있죠. 그게 이제 편집 비평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 비평이 발전해 오다가 편집 비평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갔구나. 예, 지금 설명한 내용이 이 페이지에 제가 지금 그 폰에 작은 글씨로 나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요. 예, 한번 보셨죠? 예, 그리고